주부터는 시험도 하고 문제 풀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3챕터까지는 아니고 한 2챕터 정도씩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어쨌든 근데 오늘은 조금 많이 나간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또 한번 또 리뷰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나가볼게요. 요게 이제 대단원 1-1 이게 끝파트야. 그러고는 이제 대단원 1-2로 가는 거라서 생각보다 빨리 진도 많이 나가는 거거든. 어찌됐든 조금 정신 없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늘 가서 문제 꼭 풀어보고. 그리고 등속 원운동을 좀 엄밀하게 할 겁니다. 등속 원운동.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은 조금 완전 엄밀하게 못해. 좀 이제 가볍게 할 거고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 운동 방향이 변하잖아.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죠, 그죠? 근데 원운동이니까 이럴 때 어느 방향이지 운동 방향이?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로 했지만 뭐 시계 방향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주어지는 값에 다를 겁니다.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혹시 이런 형태의 좌표계를 혹시 본 적 있나요? 뭐냐면 본 적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설명을 강행할 거야. 자 봐봐. 자 여기서 여기 이 원궤도에 있는 점들을 x와 y 값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령 뭐 요가 무슨 뭐 x좌표 얼마 나 y좌표 얼마 이게 나올 거잖아. 그치? 다른 방법으로 요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p점이라 할게요. 요점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래? 코사인 사인이 들어가는 뭐?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이 각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를 가지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지. 뭐 가령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 호도법 라디안 들어봤잖아. 들어봤네. 그렇지? 배워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렇지? 봐봐. 여기가 0도잖아. 그렇죠? 각을 뭐 가령 2분의 파이를 줬어. 2분의 파이면 어디야? 여기지. 파이면 여기잖아. 그렇죠? 보통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거든. 그러면 됐네.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은 세타면 충분해요. 변수가 원학은 x, y였잖아. 그치? 근데 세타로 끝나는 거야. 그쵸? 되게 편하겠지, 그치? 세타만 있으면 나오네? 그래서 이 원운동을 얘기할 때 원궤도를 도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고정돼 있어서 그래. 원학은 반지름이 고정돼 있는 원이 아니면 가령 이 점을 나타낼 때 x, y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또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r과 세타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치? 뭔 말인지 알지, 그치? 이해됐어? 근데 원운동은 뭐가 좋아? r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1변수야. 그치? x랑 y라는 두 변수로 하는 것도 있는데 변수 하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타를 좀 주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 회전하는데 속도는 어때요? 속도? 일정이 안 해. 일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있어? 가속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속도 있다 얘기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 전에 먼저 등속 원운동의 속력을 얘기할 건데 속력은 뭐야? 일정하지. 그치? 뭔가 하나를 더 도입하냐면 각속도를 도입합니다. 요 놈을 도입한다. 오메가라고 읽어요. 어쨌든 그냥 뭐 W로 생각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이 단위 시간 동안의 회전각 이고요. 이때 물체가 시간 t 동안 각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단위 시간이잖아요. 단위 들어가면 어떻게? 분모가 그치. 시간분의 각이에요. 이 각속도 W t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뭐로 표현하냐? 각을 도보다는 라디안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1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왼쪽 아래에 호도법이 나와 있는데 이 호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눴다. 그래서 가령 여기가 반지름이 1일 때요.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1이 된다면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해요. 1라디안은 60도 좀 안 되니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라디안이 파이가 180도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2파이는 어떻게 돼요? 360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운동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2파이라는 각 라디안이 나오게 되면 한 바퀴가 된다는 거 인지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얘는 각속도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라디안 각을 초로 나눈 게 각속도 W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오메가라고도 할 텐데 뭐 학교에서 뭐 아마 오메가라 할 거예요. 오메가라 할 건데 그냥 W나 써 있지만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라고 할래. 오메가는 T분의 세타다. 그래서 라디안을 초로 나눈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속력은 자 봐봐, 각속도 각이 돌아가는 속도가 있어요. 자, 네 여기서 얘를 돌릴게. 돌린다. 자 그러면 자 이 얘들의 속력이 이 펜을 구성하는 점들의 속력이 다 같나요? 아닌 것 같은데? 펜을 구성하는 점들의 속력이 같아? 속력이. 속력 빠르기가 같아? 속력은 같나? 이거 같아? 자 여기 있는 얘 움직였어 이거? 자 속력은 뭐로 계산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봐봐, 이동을 많이 하는 놈이 있어요. 어디? 끝점. 이동을 적게 하는 놈이? 이 중앙점은 이동 거의 안 하잖아요. 얘는 자 얘 절반이라고 쳐봐. 반지름 절반이라고 쳐봐. 4분의 이동거리가 4분의 넓이 잘하거든. 반지름 절반 되면 이동거리가 2분의 절반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됐어? 그래서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제는 뭐냐면 이 펜 부러지지 않았죠? 펜 휘지 않았지, 그치? 어떻게 돌았어?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동일할까? 시간. 시간대로 각속도가 같은 거야. 이 점들의 각속도가 같은 거야. 근데 각속도가 같을 때 뭐가 클수록 반지름이 클수록 속력이 크다는 걸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때 속력을 어떻게 나타내냐?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잖아, 그치? 근데 이때 이동거리는 R 곱하기 세타야. 그쵸? 얘가 R이 커지면 클수록 이동거리는 이 호를 따라 이동하는 거 맞죠? 이 호 길이 얼마라고? R 세타잖아. L은 R 세타. 이거 알자. 인지하자. L은 뭐라고? R 세타.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 호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R 세타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근데 이 세타를 t로 나눈 게 뭐였어요?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였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다. 이렇게 봅시다. V는 R 오메가다. 그래서 각속도와 속력을 연결합니다. 각속도와 속력. 각속도는 사실 벡터고 속력은 벡터가 아니야. 각속도의 벡터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안 중요해. 요 방향이야. 회전축 방향이야. 근데 안 중요해. 안 물어봐. 어찌됐든 간에 왜 저 벡터예요? 회전축 방향이야. 근데 그냥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R에다가 오메가 각속도의 크기를 곱해놓으면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등속 원운동의 주기, 자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주기다. 근데 우리 오메가가 뭐였냐면 시간분의 t분의 세타였어요. 그쵸? 근데 세타가 만약에 2파이가 되면 2파이 라디안이 되면 몇 바퀴인 거예요? 한 바퀴. 그럼 이게 한 바퀴 도는 시간. 한 바퀴. 그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 파동 일어날 때 위상이 같아질 때까지 시간이죠. 그쵸? 원래 위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기죠, 주기. 그래서 오메가는 뭐다? t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t는 오메가분의 2파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다. t가 나오면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진동수 f도 나올 수 있죠. f는 t분의 1이잖아.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f는 t분의 1이잖아. 넣을 수 있죠. 2파이분의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라고도 해요. 진동수와 오메가 각속도의 관계. 나중에 이걸 또 뭐라고도 하냐면 각진동수라고도 해요. 사실 요게 좀 가장 명확한 이름이야. 오메가는 각진동수야. 정확하게 말하면. 수가 나와요? 여기선 안 나와 있는데 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동수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진동수는 뭐야? 1초에 몇 회 도냐 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뭐야? 1초에 도는 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진동수에다가 2파를 곱하게 되면 오메가가 됩니다. 가령 1초에 1회 돌아. 그럼 오메가가 얼마야? 1초에 한 번 돌아. 오메가가 얼마야? 그치. 2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지. 이해됐어, 뭔 말이지? 오케이. 뭐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근데 주기는 나와요. 주기 나오면 주기가 진동수 역수잖아. 그러니까 진동수도 물어볼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자, 오메가. 얘는 세타를 t로 나눈 겁니다. 라디안 퍼 세컨드.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된다? 등속 원운동일 때 R 오메가가 되고, 자, R 바뀌어 안 바뀌어? 원운동이면 안 바뀌지. 오메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등속 원운동은 각 속도가 일정해야 해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메가가 일정합니다. 이게 꿀이야. 근데 이제 등속 원운동이 아니잖아? 오메가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죠. 원운동이니까 R은 일정하겠지? 그래서 V는 R오메가 기억하자. 요게 조금 더 중요함. 요게 일단 요게 기본이 되게 중요함. 오케이? 각속도가 뭐라고? 시간분의 각. 라디안 퍼 세컨드예요. 거기다 반지름 곱하면 뭐라고? 등속 원운동의 속력이 나온다는 거야. V는 R오메가가 나온다는 거. 여기 해주시고. 근데 주기는 어떻게 된다? 오메가분의 2파. 자, 이런 것들을 연결해야 돼. 근데 이 주기도 가령 주기를 알려주지. 주기가 5초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주기가 5초였어. 주기가 5초였어.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얼마야? 5분의 2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야. 오케이? 뭐 별거 아니라니까. 주기를 알려주면 오메가가 나온다고. 오케이? 뭐 그런 겁니다. 예.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를 계산할 거야. 자, 여러분 구심 가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등속 원운동의 구심 가속도를 계산해보자. 자, 일단 이름부터. 자, 한자야. 구심이 뭐야? 구심력 들어봤어? 바깥쪽입니다. 원심력일 거야, 그거는. 안쪽.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우리 원운동 방향 바깥쪽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힘이고, 구심력은 중심을 추구하는 중심 방향의 힘이 구심력이에요. 원심력은 중심에서 멀어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고, 실제 하는 힘은 아니야. 우리가 느끼는 관성력이야.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성 때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가속되는 상태에서 내가 체험하기로 착각하는 힘이 이제 관성력인데 그게 원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원심력은 실제 하는 힘이 아니야. 우리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 하는 힘은 누구냐? 이 구심력이에요. 원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해. 구심 가속도를 주어야 일단 구심력이 있는 거겠지. 어쨌든 구심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인데 복잡한다. 그치? 근데 A는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이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그러면 증명을 안 하냐? 나는 할 거야. 근데 여긴 안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봐봐. 뭐 벌써 막 싫잖아. 나도 알아. 자, 근데 우린 지금 위쪽에서 어떤 개꿀 좌표를 하나 알았지? 이걸 극좌표라고 해. 극좌표라고 해. 들어봤죠? R과 세타로 나타내는 좌표야. 그치? 근데 등속 원운동은 극좌표가 왜 꿀일까요? R이 상수라서. 그치? 개꿀이지, 그치? R은 고정값이란 말이야. 뭐만 달라져? 세타만 알면 돼요. 그쵸? 근데 그 세타가 어떻게 되니? 오메가 t야. 그치? 오메가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세타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오메가가 어때? 상수잖아. 등속이니까. 그쵸? 되게 편한 상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을까요? 오메가가 상수야. 근데 등속 원운동이 아니게 되면 원궤도를 돌면서 가속 빨라졌다 느려졌다 해. 그럼 오메가가 상수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런 롤러코스터 탈 때 뭐 대충 최대한 원궤도를 했다 쳐봐. 그럼 어디서 빠를 것 같아? 아래가 빠르지, 아래가. 위에가 느리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서 빨리 돌아갈 것 같냐? 아래에서 쑥 돌아가고 위에서는 하고 돌아가잖아. 이 뭔 말인지 알지? 타봤잖아. 뭔지 알지 이거, 그치? 그래서 각 속도가 달라요. 근데 등속 원운동은 뭐가 일정해?
각속도가 일정해. 1초마다 각이 바뀌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죠? 각이 시간에 정비례한다는 매우 좋은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x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x좌표를 어떻게 할 거냐? r 코사인 세타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여기 위에다 적어놔라. 이 그림은 필요 없거든? 자, 위에다 적어놓자. 자, x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 하나 더 r 코사인 오메가 t로 바꿀 거예요. 괜찮을까? 여러분 넉넉하게 적어놔야 돼. 넓은 데도 할게. 그렇지? y는 뭐냐?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뭐로 바꿀래? r 사인 오메가 t. 자, 이렇게 바꿈으로써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나요? 세타가 아니라 t로 바꿨어. 오메가 t로 바꿨어. 뭘 얻은 거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시간을 알면 자, 오메가가 뭐라고 해볼까? 오메가가 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를 하자. 그러면 1초야. 그럼 파이 세타가 얼마일까? 파이 뭐? 오메가가 2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인데 4초야. 몇 세타가 얼마야? 2파이이긴 해. 이 뭐만 이해됐어? 오메가에다 t 곱하면 오메가에다가 시간 곱하면 각이 나온다고. 그럼 xy를 바로 아는 거야. 뭐만 알면 돼? 시간 t에 따라 xy가 다 결정된다고. 오케이? 자, 이 짓을 한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돼? 생각. 뭐 한다? 미분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자, 이걸 해도 돼? 일단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미분해야 되냐면 R은 상수잖아. 근데 만약에 반지름이 바뀐다면 이거 못해요. 그치? 근데 안 바뀌어. 자, 코사인 미분하면 뭐라 그랬어? 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치? 마이너스 R하고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근데 우리 이거 뭐에 대해서 미분했니? T에 대해 미분했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뭐 나오지 않냐? 오메가가 나와야 돼요. 응? 응? 괜찮아? 아이런 멘탈 나가지 마, 이거 갖고. 난 모든 반에서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니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걸 인지해야 돼. 자, 시간에 대해서 y를 미분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괜찮을까요? 자, 요걸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뭐가 보여야 돼? 자, v는 뭐야? r 오메가잖아. 그치? 요게 그러니까 이게 vt거든요. 아니 vx거든. x 방향. 그러니까 vx 이렇게 이거 vy잖아. vx랑 vy잖아. 자, 그럼 봐봐.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니? r 제곱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사인 제곱 오메가 t 나오는데 이거 얼마야? 1이냐? 그럼 얼마야? r 제곱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v의 제곱이 나옵니다. 아, 당연한 거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속력의 속도의 x 방향 성분 제곱 더하기 y 방향 성분 제곱하게 되면 속력 제곱이 나오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도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괜찮을까요? 이게 되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한 번 더 뭐 한다? 미분한다. 그러면 그럼 가수도 나와야지. 그렇잖아. 그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봐봐, 그치?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치? 보여? 자, 그럼 어떻게 돼?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이 뭐가 될까요? r 오메가 제곱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쏘리.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돼? r 오메가 돼가요. r 오메가 제곱이 돼. 이렇게 돼. 제곱 한 거니까. 네, 실수했다. 괜찮을까요? 가속도의 크기가 뭐가 된다고? r 오메가 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원운동을 하려고 하잖아? 등속 원운동을 하려고 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r 오메가 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가속도는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 나와요. 그렇잖아. 그치?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예. 변위 방향, 그러니까 그 반지름 방향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스 몇 개 쳐줄게. 가속도는 이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원운동을 할 때 가속도 방향 어느 방향이게? 원운동 할 때 가속도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중심 방향이야. 중심 방향. 가속도는 이게 A 방향이라고. A는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R. 이때 뭐야? 중심 방향.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잖아? 그럼 필연적으로 가속도 어느 방향이에요? 중심 방향이에요. 속도는 어느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이잖아. 서로 뭐합니까? 수직합니다. 자, 가속도랑 속도 운동 방향이 수직해.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안 하니까 등속원 운동이야.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뀌겠지. 그죠? 이런 것까지 인지하면 좋다. 후, 좋아요.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제 미리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짓을 안 했잖아?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밑에 거를 그냥 암기해야 돼. 왜요? 그냥.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그냥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유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합성함수 미분 방함수의 경우 할 수 있지. 오메가 t 세타는 오메가 t인데 t에 대해 미분한 거거든. 그래서 오메가가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야. 그것만 인지하면 될 것 같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요거만 인지하면 돼. 근데 요거는 이제 공학에서 진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 복원력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이따가 또 나와. 나중에 단진동 이런 거 하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탄성, 우리 용수철의 운동에서도 이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복원력이라고 하거든. 자, 변이 R에 뭐해? 비례하고 방향이 반대인 운동이거든. 뭐 이거까지 내가 오바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봐봐. 잘 써놨지? 잘 써놨지 않았어도 여러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야. 방향만 기억하면. 그리고 내가 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강추 진짜로.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 얼마라고? R 오메가 제곱입니다. R 오메가 제곱이에요. 근데 오메가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V를 줬어? V 주면 어떻게 하면 돼? R 오메가가 V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R분의 R 제곱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R분의 V 제곱인 거야. 똑같은 거야. 이 두 항은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그쵸? 세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왜? 오메가는 뭐니까? T분의 2파이니까. 그쵸? 얘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 뭐예요?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짠나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문제에 뭐 할 수 있냐? 주기를 2초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럴 수 있는 거야. 주기가 2초래. 어떻게 하면 돼? 4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파이 제곱 R인 거야. 이해됐어? 주기가 2초래. 오메가가 얼마야? 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거든.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왜 주어졌냐? R오메가 제곱이 원형이에요. 이게 원형이야. 여기에서 R오메가를 V로 바꾼 게 이거고, 그 다음 오메가를 T분의 2파이로 바꾼 게 이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얘가 중심이야. 이걸 어떻게 유도했어? 미분했어. 위치를 2번 미분하면,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X방향, Y방향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속도의 원래 방향, 가속도의 전체 방향이 나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다? 변위. 그러니까 R, 반지름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놓여있다? 그럼 반지름 방향, R 벡터는 어느 방향이냐면 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 방향이거든? 그거의 반대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해. 왜? 중심을 중심 쪽으로 나가는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 구심력을 받아야 돼요. 구심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놈들이 구심력이 될까? 이 중앙으로 향하는 힘, 어떤 애들? 중력, 가령 전기력 이런 애들이 되죠. 그죠? 이런 애들이 등속 원운동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심력, 자 가속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R자임이라면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R자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F는 MA, 그치. 질량 곱한 거예요, 그냥. R 오메가 제곱에다가 질량 M 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R 방향이랑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R이랑 반대 방향인 거야.
원점에서 내가 오른쪽 위로 올라와 있어? 그럼 왼쪽 아래로 구심력을 받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심력은 밑에 있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는 이제 미분 안 쓰고 어거지로 이렇게 유도한 거거든. 한번 보기만 해보세요. 발음을 막 한 거거든. 같이 한번 볼까? 진짜 안 했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제 V1이 요 방향이고 V2가 요 방향인데 이 시작점을 일치시킨 거야. 그래서 속도가 얼마 변했냐? 속도 변화량이 이거다. 이게 나타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이고, 그래서 이때 등속 온도니까 속력의 크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가 델타 세타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도 델타 세타냐? 여기도 델타 세타. 그러니까 델타를 이용한 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각의 변화량. 델타 세타를 얘기한 거고,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닮았으니까. 그래서 R분의 델타 L, 요거 분의 델타 L은 뭐가 될까? V분의, 근데 속력 똑같죠? 등속 온도니까 V분의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니까 DT분의 dV. 가속도를,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 나온다를 유도한 거예요. 이건 약간 어거지잖아. 근데 뭐 했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냥 이게 낫다고. 세타가 뭐니까? 오메가 t니까 등속 원운동에서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하죠. 그치? 그래서 세타 자리에 보너스 오메가 t 넣고 t에 대해 미분하니까 바로 나왔어. 그냥 이해해서? 요거 여러분이 잘 어디다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내가 조치를 취할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뭐 단톡방에 올리든 할게. 어차피 요건 중요하다. 유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다시 할 수 있으면 한 두세 번 해보면 외울 필요가 없어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가수도 뭐라고? R분의 V제곱. 그치? 또 R 오메가 제곱. 그치? 그쵸? 밑에 있는 요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에바야. 그치? 이거는 엄한데 근데 오메가가 뭐야? T로 나타내면 T분의 2파이니까 오메가 자리에 얘를 넣어도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T분의 2파이를 넣어서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다. 빡세다. 그치? 좋아. 그래서 좋아. 그냥 그치? 그냥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삼각함수 얘네도 진짜 치사한 거야. 삼각함수 얘기를 안 하고 그래프는 삼각함수를 그려놨잖아 지금. 응? 삼각함수 얘기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치?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도 어때요? 삼각함수 형태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어때요? 삼각함수 형태야. 왜? 삼각함수를 몇 번 미분하든 몇 번 적분하든 삼각함수거든. 이거는 안 바뀌거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 미분하니까 다시 코사인 돌아왔죠? 세 번 미분하면 이렇게 쭉쭉 간다고. 그치? 그러니까 위치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도 삼각함수고, 속도도 삼각함수고, 가속도도 삼각함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치의 X성분, Y성분도 삼각함수고, 속도의 X성분, Y성분도 삼각함수고, 가속도의 X성분, Y성분 다 삼각함수인 거야. 몇 번을 미분하든 계속 삼각함수인 거예요. 이게 등속 원운동의 특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물체의 운동만 속도 방향은 같습니다. 같은 시간일 때, 속도가 0일 때 가속도가 0방향, 그러니까 X방향 속도가 0일 때 Y방향 속도는 최대값 되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코사인 오메가 t랑 사인 오메가 t 구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0이면 하나는 이제 1이 되는 구조잖아. 맞지? 그치? 얘가 0이면 얘는 최대값일 거야. 얘가 0이면 최대값일 거야. 맞지? 얘가 0이니까 최대값.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가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미분했다. X방향. 자, 얘가 0일 때 어떻게 됐어? 얘는 최대값 나온다는 거. 얘가 최대값일 때 0 나온다는 거.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래놓고 지금 이거 삼각함수로 안 써놓은 게 좀 애반 거지. 어째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력, 전기력, 마찰력 등 다양한 힘들이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중력이 구심력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중력이 구심력이 돼서 사실 뭐 완전히 원운동은 아닙니다. 타원 궤도이긴 한데 거의 원에 비슷한 궤도로 타원
이렇게 돌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도 이 전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전자의 거동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어찌됐든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곡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얘 이렇게 여러분 운전 안 해봤겠지만 뭐 아니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커브 돌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안 튕겨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마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경사진. 그래서 요런 코스를 달릴 때 경사가 어떻게 져 있으면 좋아? 경사가 어떻게 져 있으면 좋아? 자, 이제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가 높은 게 좋아요? 그리고 레이싱 코스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안쪽. 끝으로. 바깥쪽이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지 않냐? 콜로세움 마냥?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중력이 구심력처럼 작용해 주는 거야. 커브하기 쉬우라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mg 사인 스타가 나오잖아. 그게 뭐 역할을 해요? 이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커브를 도와줍니다.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좀 어렵지? 빡세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V는 뭐냐? R오메가. 아니다. R오메가. 등속원 운동의 속력은 R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고요. 등속원 운동에선 R도 상수고 오메가도 상수예요. 그죠? 그래서 R오메가 V가 속력은 상수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가속도 어떻게 나타내요? R분의 V제곱. R분의 V 제곱도 R 오메가 제곱. 그쵸? 또 고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진자 운동 이거 한번 넘어가 보자. 밑에 진자 운동 가벼운 실에 매달린 추가 양쪽으로 왕복 운동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딸깍딸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일단 궤도 조건을 보면 이 줄의 길이 L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줄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원운동의 일부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원운동 느낌이 나. 원운동의 일부인데 근데 등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줄인데 이 L 길이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고정된 그러니까 같은 길이가 같은 거리가 같은 점들이 집합의 일부인 거야. 원의 일부 홀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등속은 아닙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생각했을 때 어디가 제일 빨라요? 가운데 제일 빨라요.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V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Vmax 이렇게 할게요. 양쪽 끝점에서는 어때야 될까? V가 0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때 중력은 어느 지점에서 같지만 장력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니까 R자임이 계속 변합니다. 근데 이때 장력이 크기가 최소인 지점은 어디냐면 속력이 0인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A랑 E예요. 장력의 크기가 제일 작아. 근데 R자임의 크기는 최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력의 크기가 최소인데 R자임은 최대인 거야. 어디서? 양쪽 끝점에서. 자, 그러면 R자임은 어느 방향일까요? 운동 방향일까? 운동 방향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접선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야. mg 뭐야? 여기 세타 자, 세타 여기 있고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죠? 너 뭐 갑자기 왜 헷갈리냐? 여기가 세타잖아. 소리. 헷갈렸어. 여기가 세타 맞지, 그치? 너 갑자기 멘탈 나가냐 왜? 그러니까 여기 세타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막꼭지가 여기 세타입니다. 억각이 얘네들 관계로. 그럼 얘는 뭐예요? mg 사인 세타가 양쪽 끝에서 R자임이에요. 그죠? R자임이 어디 제일 크냐? 양쪽 끝에서 제일 커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밑에 이거 하나 써놓을까?
1 운동 에너지 정리.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 뭐였죠? 알짜임이 한 일 뭐였어? 운동. 운동 에너지만 아니야. 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알짜임 방향이 운동 방향이랑 계속 같냐? 그렇지가 않아. 그게 문제야.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떨까요? 알짜임 방향, 가수 방향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쪽 끝에서 정지하지. 얘가 붕 정지, 붕 정지, 붕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정지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빨라져요. 그럼 알짜임 방향, 운동 방향 같지, 그치? 운동에는 증가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가 여기서는 어떨까요? 알짜임 방향 어느 방향일까요, 여기? 자, 여기가 제일 빠르네? 여기 제일 빨랐다가 이제 느려질 거야. 그러면, 알짜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속력이 증가했다, 속력이 감소해. 알짜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속도가 최고인 점이네? 가속도가 0인? 아니에요. 뭐가 있지, 얘네 여기서? 직선 운동이면 그럴 건데, 여기서 뭐가 있지? 뭐가 있지? 90. 맞아. 구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장력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우리 알짜임을 방향을 한번 봐봐. 쓸데없는 거 다 지울게. 알짜임의 방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건 그냥 사실만 외우면 돼. 자, 양쪽 끝에서는 알짜임이 최대 크기고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접선 방향이야. 요 중앙에선 방향 어느 방향이게? 위쪽. 위쪽으로. 그치. 얘가 만약에 알짜임 0이면 얘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야 될 거냐면 도둑치선 운동처럼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 운동해 여기서는? 이 순간에 속력 바뀔까 안 바뀔까? 속력이 최대값인 곳이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는 곳이니까 순간적으로 속력 변화량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등속 원운동처럼 운동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등속 원운동 같은 부분이에요. 등속 원운동 근사가 가능합니다. 같은 부분. 등속 원운동 같은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그치?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구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의 중심이 어디야? 위지, 그치? 그러니까 위쪽 방향 알짜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력 크기가 최대인 지점은 C인데요. 이때 알짜임이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이야? 위쪽으로. 어느 방향? 구심 방향이죠. 구심력. 알짜임이 뭐가 될까? 구심력이라서 그래요, 이때는. 그죠? 근데 장력의 크기가 최소인 지점에서는 알짜임 어느 방향일까요? 운동 방향이야. 아이고, 뭐야? 컨트롤, 잠깐만. 끌 수 있었던 거. 좋아. 알짜임이 어느 방향? A랑 이 점에서 알짜임 어느 방향? 운동 방향. 운동을 시작해야 되잖아. 정지 상태에서 내려가는 방향. 그 접선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정지인데 내려가는 그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할게. 쏘리. 접선 방향으로 말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얘는 접선 방향.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정지해 있거든. 이해됐어? 근데 얘는 위쪽 구심 방향이니까 그 원의 중심으로 수선을 그은 그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접선에 대해 수직한 방향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B랑 D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알짜임이? 비스듬한 방향인데 어느 방향일까요? 안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구심력 성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가는 성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오케이. 알짜임 크기 어디 제일 크다고? 보라색 어디 제일 커? 양쪽 끝. 그 다음에 장력 크기가 어디 제일 커요? 왜? 구심력이 제일 센 데가 여기거든. 그쵸? 얘네들은 구심력이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장력이 약해야 되는 거죠. 그쵸? 구심력, 이 진자의 중심으로 세게 잡아당겨야 되는, 제일 강하게 잡아당겨야 되는 곳은 가장 빠른 곳입니다. 그쵸? 물론 양쪽, 여기 말고는 원운동 근사가 안 돼. 원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등속 원운동 근사할 수 있고 그게 얼마야? R 오메가 제곱, R 오메가 제곱 가속도가, 그치? R분의 V 제곱이잖아. 형님 어디 제일 빨라? 여기서 제일 빠르잖아. 그럼 알짜임 어디 제일 커야 돼?
여기서 제일크하면 됩니다. 알짜임이 90역으로 작용하는 여기서. 양쪽 끝에는 어때요? 알짜임이 90역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장력이 제일 약한 거야. 전혀 90역이 아니야. 알짜임이 이해됐어? 90방향과 수직하다고. 여기서 90방향과 나라는 알짜임이 어디에요? 최저점에서 장력은 어디 제일 크다고? 장력은 C. 그러니까 B랑 D는 이제 어떤 라인가 보지 마. 여기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알짜임 어디 제일 커요? 양쪽 끝에서. 장력은 어디 제일 커? 중심, C. 알짜임은 양쪽 끝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야. 기억을 해주세요. 되게 어렵다, 그치? 이거는 엄밀하게 하려면 너무 빡세서 지금 못하고 그냥 이 정도만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뒤에 있는 문제 몇 가지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대표자료 분석.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볼까요? 나에서 각속도의 크기는 P가 Q의 몇 배인지 한번 보자. 얘를 이제 시간을 그 파이 초로 나타냈어. 특이하죠, 그렇죠? 계산하기 편하게 나타낸 거예요. 자, P는 각속도 계산해봐. 얼마야? 한 바퀴 도는 게 어디야? 여기지. 그치? 얼마야? 4파이 주기 4파이 초야? 4파이 초 분의 각이 얼마야? 2파이. 오메가 P는 2분의 1 라디안 퍼 세컨드고요. 나 오메가 Q는 어때? 6파이 동안 6파이 초 동안 2파이 라디안 된 거잖아. 얘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P가 Q의 몇 배요? 분의 3배가 되죠. 계산할 수 있었어? 혼란스러워지, 그치? 자, A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A 가속도 크기 얼마예요? A는 얼마야? A랑 B 중에 지금 Y 성분이잖아요, 그죠? 그죠? 잠깐만, 얘가 지금 어느 방향 돈다고 안 나와 있지. 똑같은데. 말엄해가지고. 응? 뭐요? 잠시만요. 속력 같다고 나와 있나? 예? 아하. 반지름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말엄해가지고. 반지름.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다. P가 Q보다 오메가가 크잖아.
그래서 P를 가령 3오메가라고 하고 Q를 2오메가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랬을 때 A가 최대 크기가 얼마야? P가 3이지, 그치? 그치? A, P의 절대값은 3. 그 다음에 A, Q의 절대값은 2잖아. 그래서 P 같은 경우가 3오메가인데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A, P는 3인데 얘는 R, P 곱하기 9 오메가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Q는 2인데 얘는 R, Q 곱하기 4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가 몇 대 몇이려면 3대 2이려면 얘가 2고 3이어야 된다. 그래서 P가 2인 거. 그래서 P가 B고요. 그 다음에 Q가 3이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다, 그치? 그래서 얘가 R 오메가 제곱이고,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 가속도 A 가속도가 어땠냐면 가속도의 Y 성분이 봐봐, 잠깐만. 그러니까 가속도의 Y 성분이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였기 때문에 0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대 크기가 R 오메가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X 성분이랑 가속도의 Y 성분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 가속도 크기 제곱이 나왔고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으로 고정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어딨노? 잠깐만. 여기서 봤을 때 A의 구심 가속 P의 가속도 최대 크기가 얼마야? 3. 그다음 Q의 가속도 최대 크기가 2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P의 주기가 각속도 오메가가 P가 Q의 2분의 3배였잖아. 그래서 P의 각속도를 그냥 3오메가라고 하고 그다음 Q의 각속도를 2오메가라고 하고 넣어봤을 때 R 오메가 제곱 이라서 P의 각속도의 최대값 P의 가속도가 3 그다음 Q의 가속도가 2잖아요, 그죠?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으로 비교했을 때 P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3오메가로 했잖아, 그치? 3오메가 제곱 9오메가 제곱 그다음 Q 같은 경우는 2오메가였으니까 4오메가 제곱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3대 2이려면 9대 4에다가 2, 3을 곱해야 맞겠다. 그래서 R 반지름이 P의 반지름이 2여야 돼서 이제 B가 되겠고 Q의 반지름이 3이어야 돼서 A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A 가속도는 얼마예요? Q의 가속도는 A니까 A 가속도 얼마예요? 2m/s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A는 Q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간 선을 봤을 때 이 상태에서 Y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먼저 생기잖아. 위쪽 방향으로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 돼요? 위쪽으로 끌려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만약에 A가 위로 올라간다 쳐봐. 그럼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죠, 그쵸? 근데 A가 시작하자마자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Y 방향이지, 그치? Y 방향 가속도가. 그러면 어느 방향인가? A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어떻게 돈다? 시계 반대로 돈다. 그래서 T는 0일 때 A는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Y 방향. 그 다음에 T는 3파이 초일 때, 요 때인데요. 3파이 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을 보면, 자, B가 처음에 어떻게 도는지 보자. B가 처음에 어떻게 돌아요? B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3파이까지 갔을 때 몇 바퀴 돈 거야? 4분의 3바퀴. 그래서 요만큼 돌아서 어디야? 여기다. 플러스 X 방향이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 거리는 T는 0초일 때랑 T는 6파일 때랑 자, 요때 있잖아요. A는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그치? 그 다음 B는 몇 바퀴 돌아요? 2분의 3바퀴. 그래서 A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고 B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 있을 거예요. 한 바퀴 반. 그래서 지금이 이게 0초고요. 그 다음에 그 6파이 초일 때는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6파이 초일 때가 더 거리가 가깝구나.
681초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뭔가 정보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도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 A는 얼마였어요? R 오메가 제곱이었고 오메가의 B가 3대 2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9대 4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3대 2가 나오려면 반지름은 2대 3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을 더 풀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숙제를 뒤에 부분까지 다 풀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 33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요 구심가속도 문제를 같이 좀 풀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좀 너무 빠른가? 아니다, 우리가 50분에 끝내질 않는데 첫날이니까 50분에 끝냅시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는 한 10시쯤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앞에 있는 문제들 조금 포물선이나 이런 거 좀 어려울 거거든. 그래서 한번 다 풀어보세요.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